우리가 아이들한테 자주 하는 말 중에 네. 너 할 수 있어. 자신감을 가져. 이런 말 참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그래서 그거를 다음 주에 한번 좀 자세히 다뤄봤으면 좋겠는데 네. 이번 주는 아. 우리가 할 수 있나? 아이들한테 할 수 있어. 네. 자신감을 가져. 너 엄마 딸이잖아. 엄마 아들이잖아. 라고 말하기 전에 나는 할 수 있나? 우리가 그거 한번 좀 먼저 다뤄보면 어떨까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엄마들이 뭐 싱글 때는 막 날아다녔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아기 낳고 출산하고 집에서 아기를 보다 보니 자신감이 좀 떨어질 수도 나 할 수 있고요. 있나? 할 수 있나? 뭐 나 이런 예전엔 좀 날씬했는데 이제 몸매도 이렇고 참 맞는 옷도 없고 머리도 안 한 지 너무 오래됐고 외적으로도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네.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엄마가 되기 전에도 내가 만약에 남 앞에 나서는 거, 뭐 손들어서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다면 네. 엄마가 됐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자신감이 생기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제가 한 번은 아주 오래됐는데 그 교육을 할 때 한 엄마가 아이가 ADHD라는 진단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 엄마는 고민이 선생님이 이 아이를 그렇게 낙인을 찍고 보는 거에 대해서 많이 불편해하면서도 위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제 아이가 그 진단을 받았을 때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이것을 그대로 말을 하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선생님이 이미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네. 실제로 병원에서도 그 진단을 받고 나서 이거를 상의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나만 알고 그냥 좀 다르게 이렇게 돌려서 부탁하는 게 좋을지 되게 고민했었거든요. 네. 근데 왜 그걸 고민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선생님에 대한 신뢰보다는 제 자신 안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확신이 좀 없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적극적으로 내가 뭘 원하는지 요청하는 거에 대한 연습이 저 자신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엄마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제 예전의 모습도 좀 볼 수 있었는데 이 어머니는 어떤 고민이었냐면 하루는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큰아들이 근데 이제 얘가 이제 친구들 물건을 자꾸 허락 없이 갖고 와서 쓰고 막 그리고 아무렇게나 놓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애들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네. 되게 속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은 너만 없으면 선생님이 좀 살겠다 그러셨대요. 애들 다 듣는 앞에서. 그러니까 이제 애가 집에 와서 엄마 나 학교 가기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심했네요. 너무 속상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저도 제 아이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엄마로서 너무 부당하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분명을 겪었단 말이에요. 네. 너무 속상하고 그런데 또 선생님이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기분 나쁘고 힘들었을 것 같은 거에도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엄마의 고민은 뭐냐면 선생님을 만나서 자기가 어떤 것을 제 아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선생님께서 도와주세요. 도움이 필요합니다라는 말을 하세요. 합시다. 연습합시다라고 제안을 드렸을 때 그 네. 엄마가 못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할 때 어떤 것이 두렵냐라고 물어봤더니 가기가 겁이 난다는 거예요. 선생님 앞에. 그렇죠. 그거는 내 아이가 부족하거나 내 아이가 문제가 있어서 이전에 내가 한 사람으로서 누군가한테 요청하고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부탁하는 거에 있어서 과연 내가 잘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모든 엄마들이 아이의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자신감이 과연 있느냐라고 보면 없으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리고 그걸 되게 이해해요. 네. 저한테도 그게 너무 힘든 일이었었기 때문에 과연 이 말을 어떻게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이 나한테 우리 아이한테도 도움이 될까? 네. 그리고 내가 과연 할 수 있나? 태연쌤은 어때요?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혜윤이가 이제 유치원을 이제 아직 안 다니지만 거기 가잖아요. 네, 어린이집 다니는데 저 다른 부분에서는 뭐 요청하고 이런 거 그냥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 앞에 서면 저도 괜히 아이 문제에 있어서는 글쎄 나는 엄마로서 자신 있어. 나는 정말 뭐 훌륭한 엄마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쵸. 늘 엄마로서는 얘가 조금이라도 뭐 친구랑 싸웠다 그럼 네. 내가 요즘 좀 바빠서 얘가 좀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런가? 네. 막 이렇게 생각하게 네. 되는 거예요. 아니면 네. 선생님을 흉보죠. 말은 못하고 그 선생님은 진짜 태도가 안 돼 먹었어. 어떻게 애들한테 저럴 수가 있어 라는 걸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다니지 정작 선생님한테 가서 그쵸. 정직하게 맞아요. 선생님 제가 이런 부분이 도움이 필요한데 우리 아이가 좀 선생님하고도 잘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같이 해보면 쉽지 않은 어떨까요? 것 라는 같아요. 말을 네. 하기가 참 쉽지 맞아요. 않은 거예요. 맞아요. 거기다 내 아이를 봐주잖아요. 네. 늘 약간 의뢰 입장이에요. 네. 네.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면은 네 알겠어요. 좀 잘 선생님들한테 네. 좀 잘 보여야 되는 네. 거잖아요. 네, 네. 의뢰 입장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의뢰 입장보다는 우리가 협력해서 같이 아이를 키우는 입장으로 네, 협력자, 관점. 네, 협력자라고 생각하고 싶고 그렇게 되고 싶은데 네. 조금 뭐 제가 좀 늦게 찾으러 가거나 좀 네. 뭘 준비물 챙겨오라는데 네. 안 챙겨오면 혜연이 어머니 이거 안 갖고 오셨네요. 막 네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아이를 보는 것도 사실 되게 힘든데요. 네네. 선생님들은 동시에 30명을 봐요. 그러니까요. 혹은 뭐 10몇 명을 네네네. 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상당히 힘드신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집에 돌아가시면 대부분 네. 요즘 여성 교사가 많거든요. 또 아이가 선생님들도 있죠. 또 아이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엄마로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면 네. 동시에 같은 엄마이기 때문에 이해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로서 우리가 정말 호소할 수 있다면 네. 선생님들도 대부분 나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선생님들도 엄마이며 어른이며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누군가를 위해서 마음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거에 대한 기쁨을 분명히 아시는 분들이죠. 네. 단지 그분들은 동시에 많은 아이들을 다스리고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통제하고 싶어 하고 다른 행동을 하는 아이가 너무 힘든 것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내 아이가 선생님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주고 선생님도 내 아이가 좀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면 네. 그 아이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뭘 도와줬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엄마들이 얘기해줘야만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냥 가서 선생님 저 아이가 조금 힘들긴 하시겠지만 그래도 사랑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선생님은 아니 그럼 제가 사랑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엄마들은 더 두려워지고 그 만남이 네. 사실 학교에서 유치원까지도 제가 볼 땐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치원 교사들은 기본적으로 급여를 받잖아요. 부모님들로부터 급여를 받기 때문에 좀 더 마음이 열려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는요 엄마들이 좀 더 위축되는 것 같아요. 학교라는 곳에서는. 네. 그래서 학교에서 누구누구 어머니 학교에 좀 와주세요 가면은요 아주 기쁘고 편안한 마음으로 가는 엄마 별로 없을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다 긴장되고 내가 무슨 얘기를 들을까? 우리 애가 과연 잘하고 있나? 혹시 안 좋다는 얘기를 들으면 나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약간의 두려움과 긴장, 불안함을 가지고 간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럴 때 실제로 내가 예측했었던 불편한 얘기를 들었다고 한번 해보면 그때 용기 내서 선생님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피드백이든 네. 우선 부탁으로 듣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선생님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어떤 네. 얘기든지 간에 뭐 불편한 얘기라면 그래서 저한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이 단계에 맞춰서 우리가 과연 얘기할 수 있느냐. 네. 근데 그 목적은 언제나 우리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마다 다 다른 성향이 있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건 학교에서 지적을 받고 유치원에서 지적을 받고 오는 내 아이를 둔 엄마들의 경우에 하는 얘기죠. 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죄송합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돌아온다거나 네. 애들이 좀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선생님이 좀 더 챙겨주시면 되지 않나요? 하면서 돌아온다면 네. 과연 선생님이 그 마음이 기꺼이 올라오겠느냐는 말이죠. 그리고 죄송합니다 하고 돌아오면 우리 하고 싶은 얘기 못 했잖아요. 그렇죠. 그 답답한 마음을 누구하고 푸냐는 거죠. 누구한테 너 학교 가서 잘해. 너 선생님 말 잘 듣고 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또 속으로 서운해요. 네. 선생님이 좀 네. 애를 좀 더 품어주지. 네. 제가 이해해주지.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제 아이가 그 선생님한테 어떤 지적을 많이 받았냐면 너무 많이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보통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면 뭐 한 자리에 계속 가만히 앉아 있는 아이들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네.
이 아이는 유독 많이 다녀서 선생님이 특단의 조치를 어떻게 취하셨냐면 네. 맨 앞에 교단 바로 앞자리에 제 아이를 앉히셨어요. 그랬더니 제 아이가 더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맨 앞에 앉아있는 아이가 돌아다니면 그거를 아이들이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한테 집중은 더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 아이가 방해가 더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선생님이 저를 부르셔서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제가 아무 말 못하고 집에 왔어요. 왜냐면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근데 돌아와 생각해 보니까 그거 어떡하겠어요. 제 아이 기질이 그런 걸.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방법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부탁하는 게 선생님한테 방해가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내가 너무 무리한 부탁인 거면 어떡하지? 내가 너무 유난히 튀는 엄마처럼 보이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자꾸 제 아이한테 너 가만히 자리 붙이고 있어. 차라리 집중이 안 되면 땅을 봐.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도 아이가 계속 움직여서 제가 용기를 냈죠. 그리고 선생님한테 가서 이제 선생님 김은경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거 듣고 계시면 정말 감사하다 얘기하고 싶은데요. 제가 선생님께 선생님 제 아이가 그 진단은 그렇게 받았는데 그래서 좀 도움이 필요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잘 들어주셨어요. 미혼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랬는데 선생님께서 어머니 얘기해 보세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네.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용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이를 자리에 앉혀주면 너무 좋겠지만 제 아이가 기질적으로 자꾸 움직이고 싶어 하다 보니까 차라리 다른 아이들한테도 방해가 안 되고 또 제 아이도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게 네. 그 맨 끝에 뒷문 앞자리에 좀 자리를 앉혀주면 어떨까요? 그리고 제가 대신 아이한테 너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참아보고 도저히 못 참겠을 때는 조용히 나가서 화장실에 가서 손이라도 씻고 다시 들어와라. 그렇게 얘기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선생님이 그렇게 해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이가 맨 끝자리로 갔어요. 키도 네. 제일 컸거든요. 많이 네. 큰 편이었거든요. 그런 애를 맨 앞자리에 앉혀서 왔다 갔다 하니 얼마나 선생님은 힘들었을 그렇죠. 것이며 다른 아이들은 쟤 또 돌아다녀. 쟤야 또 쟤야. 이러니까 저희 아이는 점점 이런 게 찍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네. 제 아이가 일어나서 덜어덜어 다니기는 했는데 한 번은 6학년 교실까지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갔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좀 한참 웃었어요, 둘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태연쌤 말대로 협력자가 된 거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어머니 왜 갔니라고 물어봤더니 오늘 뭐라 그랬냐면요. 자기가 공부가 안 됐는데 집중이 안 되는데 형아들은 도대체 어떻게 공부하나 궁금해서 가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해 주셨대요. 야, 네가 궁금해서 가봤구나. 그런데 다음번에는 쉬는 시간에 가. 이렇게 얘기해 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선생님한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선생님! 네, 너무 감사해요. 네. 지금 다른 지역으로 네네. 가셨는데 네.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그런데 그 매년 선생님마다 다 그게 가능하셨어요. 와. 그래서 저는 엄마들이 꼭 용기를 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저도 또 이야기를 잘 하셨기 네. 때문에 선생님이 그렇죠. 협력자가 된 네, 거잖아요. 네, 네. 예. 거기서 약간 신경전하고 네. 막 이렇게 되면 협력자라기보다는 누가 제일 힘들까요? 엄마가 힘들죠. 그리고 아이가 힘들죠. 아이가 힘든 거예요. 네네. 왜? 나는 사실 그래도 제3자예요. 근데 우리 그 현장에 있는 게 그렇죠. 누구예요? 제 아이잖아요. 맞아요. 우리 아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집중도 잘하고 이걸 들은 엄마들이 만약에 우리 아이는 안 그러는데 집중도 잘하고 준비물도 잘 챙기는데 아이한테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그런데 아이마다 다 그렇지가 않아서 내 아이는 진짜 저래. 맞아. 지금 재현 선생님처럼 우리 아이가 저래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가 뭐가 문제인지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는가. 다른 아이들과 선생님까지 고려해서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한 다음에 용기를 갖고 한번 가보세요. 이 용기에는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건 어떤 신뢰냐면 내가 진심을 다해서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 선생님이 알아주실 것이다. 왜 선생님도 어쩌면 한 가정의 부모이고 이 사회의 어른이니까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이에 대한 애정들이 다 있으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번 믿어보시고 네. 우리가 엄마로서 아이들한테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려면 우리 스스로도 나 할 수 있나? 한번 물어보시고 네. 할 수 있도록 작은 부탁부터 선생님한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우리 아이한테도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야 되겠죠. 그건 다음 주 우리가 한번 다뤄볼게요. 네. 너무 좋네요. 이 말 듣고 용기 내셔서 네. 네, 선생님한테 네. 상담도 신청하시고 네. 약간의 그런 애매한 신경전에서 좀 벗어나서 예. 정말 협력자로서 네, 우리 협력자로서. 아이를 위한 네. 네, 좋은 선생님과 친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과 학부모 상담을 마치고 나올 땐 둘이 한번 끌어안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아, 네. 그랬어요. 우리 아이 담임 선생님,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이랑 한 번씩 이렇게 꼭 안았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되려면 네. 우리가 어떻게 협력자가 돼야 되는 건데 우선 어떤 이야기를 듣더라도요. 우리가 이제 딱 갔어요. 어떤 얘기를 듣더라도 첫 번째 반응은 선생님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 예를 들어 너무 문제 행동 많이 해요라고 얘기한다면 선생님 제가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수업 시간에 너무 많이 돌아다녀요. 아 감사합니다. 세 번째 선생님 저가 도움이 조금 필요한데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뭔가요? 물어보겠죠.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꼭 해주세요. 왜? 네. 엄마들은 선생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이들을 그렇죠. 잘 키우기가 힘들잖아요. 네. 네 번째, 구체적으로 선생님이 뭘 도와줬으면 좋겠는지를 얘기해 주세요. 제 아이를 끝자리에 좀 앉혀주시면 어떨까요? 대신 저도 집에서 아이한테 가급적 자리에서 조용히 지키고 선생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노력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네. 근데 아이가 도저히 못 견뎌서 움직일 때에는 다른 아이들한테도 방해가 되지 않고 선생님도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끝에 앉아서 잠깐 좀 나갔다 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원하는 것을 표현해 보세요. 네. 어떤 피드백이든 첫 번째 감사합니다. 두 번째 구체적으로 제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세 번째 그래서 제가 조금 도움이 필요한데요. 네 번째 선생님 우리 이렇게 한번 서로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해보고 그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나아졌는지 선생님하고 뭐 다음 달에 제가 와보겠습니다. 네. 3주 뒤에 제가 한번 와볼까요? 이렇게 한다면 네. 선생님들이 꼭 도와주실 거고 엄마들은 집에 올 때 속은 상하고 가슴은 아플지 모르지만 우리 아이를 도와줄 수 있겠죠. 네. 저도 학교에서 돌아오면서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엄마로서 불편한 얘기를 듣고 돌아온다는 건 네. 되게 힘들어요. 근데 어떡하겠어요, 엄마인데. 네. 네, 그래서 힘들고 속상하겠지만 네. 엄마가 먼저 힘을 내서 선생님한테 좀 도움을 요청하시고요. 네. 우리 아이들이 좀 힘내서 네. 다시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다. 네. 할 수 있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박지연 쌤 폭풍 눈물 그때 그 상황이 생각났죠. 네네. 선생님과한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올 때 얼마나 마음이 참 아프죠. 아프고 네. 참 속상하고 그랬을 그 마음이 네. 또 그려집니다. 지금도 그 마음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그런 분들 계시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이 방송 네. 듣고 한번 용기 내셔서 선생님과 대화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상담 있다 그러면 뭘 사가야 되나, 선생님들이 뭘 좋아하실까, 사실 그 고민 많이 하는데 네. 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였구나. 진심을 담아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엄마로서 내 아이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마음에 선생님에 대한 진심의 감사. 네. 그리고 절실함. 왜냐하면 미우나 고우나 내 아이를 1년 동안 네. 책임져 주실 분은 정말 소중한 그 선생님이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설사 선생님이 내가 볼 때 조금 부당한 그리고 네. 불공정한 대우를 우리 아이한테 했다 하더라도 아이 앞에서 절대로 선생님에 대해서 좀 불편한 이야기들은 들리지 않도록 친정 엄마한테 욕해도 괜찮아요. 네네. 그런데 아이한테는. 우리 아이는 들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 초등학교 때 한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고민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학년인 아이들은요 집에 있었던 일을 또 막 와서 얘기한대요. 그런데 한 아이가 네. 선생님 우리 엄마가요 선생님한테 아빠한테 얘기했는데요 걔가 그랬어라고 얘기해 선생님한테 걔라 그랬대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교사로서 갑자기 너무 불편했다. 그러네요. 네. 선생님도 사람이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 엄마들 혹시라도 내 아이 정말 학교에서 이렇게 말썽 많이 부려서 학교 갈 때마다 내가 위축된다 하시면 용기를 내세요. 네.
그리고 하나만 제가 붙이자면 정말 걱정해야 되는 아이들은요. 순종적인 아이입니다. 내 아이가 막 싫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할래요. 라고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아이는요. 힘들지만 건강한 아이예요. 맞아요. 네. 네. 근데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있다면 막 너무 순종적이고 너무 착해요란 말을 여기저기서 듣는다면 네. 그걸 듣고 있는 엄마가 여기 계시다면 우리 아이한테 자주 물어봐 주세요. 네. 너가 원하는 건 뭐니? 혹시 엄마가 하라고 할 때 불편하면 언제든지 얘기해. 네. 이 얘기를 꼭 해주시기를 바래요. 네.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과의 대화, 또 네. 우리가 용기 있게 네. 또 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것, 그 네. 엄마로서 또 준비해야 될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도 귀한 이야기 나눠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주에는 또 아이 편으로. 네. 아이 편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 예고를 먼저 드리자면 네. 자신감을 가져.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너가 누구야? 해봐. 너 엄마 아들이야. 너 엄마 딸이야. 네.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네. 근거 없는 자신감, 힘을 네. 주는 거. 네. 조직에서도 나왔어요. 그렇죠. 김 팀장 자신감을 갖고 해. 돌아버리겠대요. 집에 가면서. 좋습니다. 그 네. 이야기 궁금한데요. 다음 주 이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요. 네. 감기 조심하세요. 엄마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언제까지나 처녀일 줄만 알았는데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네 앞에서 난 어른이 되어야 해. 난 엄마니까 난 엄마니까 좋은 것만 주고 싶어. 난 내 엄마니까. 소녀에서 엄마가 된 당신을 응원합니다. 맘스라디오.